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의 중심, 오름타워의 최상층 그랜드 볼룸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찬란한 빛과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취재진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마치 한낮에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업의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오름그룹이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개발한 차세대 양자 보안 시스템 이지스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에 장내에 흐르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무대 중앙에 선 차도연 대표는 마치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젊은 황제처럼 오만하고도 당당한 자태로 서 있었는데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그가 왜 30대 초반에 나이에 이 거대한 그룹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았다. 도연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고가의 시계를 잠시 내려다본 뒤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이며 오직 그의 입술만을 주시하게 되었다. 그는 이지스가 가져올 미래와 완벽한 보안이 보장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역설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이지스의 로고가 웅장한 효과음과 함께 회전하며 화려한 그래픽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은 바로 그 순간 도연이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의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데 거대한 스크린이 기괴한 붉은색으로 물들며 경고음이 행사장을 찢어밟힐 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완벽함을 자랑하던 시스템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며 마치 피를 토하는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행사장 구석진 곳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쟁반을 든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인턴 사원 한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붉게 물든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당황해하는 사람들과 달리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헐렁한 정장 바지에 뿔테 안경을 쓴 누가 봐도 존재감이 희미한 말단 직원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에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오류 코드들의 패턴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고 그 코드가 일반적인 해킹 공격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악성 원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했다. 주변의 경호원들과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지우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을 조용히 내려놓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무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될 위험한 선택이었다. 단상 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오름그룹 최고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화면에 뜬 카운트다운 숫자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데이터 완전 삭제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3분임을 알리고 있었다. 도현은 핏발선 눈으로 엔지니어들을 밀쳐내고 직접 메인 콘솔 앞에 서서 미친 듯한 속도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지만 해커가 심어놓은 알고리즘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도연의 방어벽을 비웃으며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었기에 천재라 불리는 그조차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도연은 이를 악물며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방어 코드를 작성했지만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화면에는 접근 거부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수군거림과 탄식 소리는 그의 자존심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찢어놓고 있었다.
그때 도연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짐과 동시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차분한 음성이라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욱 이질적으로 들렸다. 비키세요. 이대로라면 1분 안에 메인 서버가 전소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불쑥 끼어든 사람은 바로 헐렁한 유니폼을 입은 왜소한 체격의 인턴 한지우였고 그녀는 도현이 채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메인 콘솔의 키보드 위에 자신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도현은 순간적인 분노와 황당함에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하자 화면에 나타나는 믿을 수 없는 현상에 그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지우의 손놀림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는데 그녀는 기존의 방어벽을 복구하는 대신 시스템의 커널 깊숙한 곳으로 우회하여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로 자체를 가상에 밀어 서버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보안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변칙적인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바이러스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었기에 뒤에서 지켜보던 수석 엔지니어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타닥타닥 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에 휩싸인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지우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모니터의 빛을 반사하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커피 심부름이나 하던 인턴이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보였다. 30초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에 불과했지만 지금 이 순간 오름타워의 그랜드 볼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었고 지우가 마지막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치는 순간 붉게 물들었던 거대한 스크린이 일제히 깜빡거리며 멈춰섰다. 잠시 후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구동음과 함께 화면에는 정상 작동을 알리는 푸른색 불빛이 들어왔고 카운트다운은 0초를 남겨둔 상태에서 기적처럼 사라져버렸는데 이는 오름 그룹의 모든 데이터가 무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장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정작 기적을 만들어낸 지우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흐트러진 안경을 고쳤었다. 도연은 멍하니 푸른색으로 돌아온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이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처음에 보였던 분노나 무시가 아닌 깊은 충격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평생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자부해왔지만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지우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라는 도연의 낮은 으르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그저 담담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내며 그저 지나가던 인턴일 뿐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는데 그 태연한 태도가 도연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다. 보안팀 직원들이 뒤늦게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도연은 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시선을 지우에게서 떼지 않았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단순한 우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방금 그녀가 사용한 코드의 배열 방식과 단축키 조합은 과거 다크웹을 주름잡던 전설적인 해커 팬텀의 시그니처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기 때문인데 도연은 과거 자신의 회사를 공격했던 그 해커를 잡기 위해 수년 밤을 지새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왜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그는 이 인턴을 절대로 자신의 시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장은 다시금 축제 분위기로 돌아갔지만 무대 위에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도연은 지우의 사원증을 확인하며 한지우라는 이름을 뇌리에 깊이 새겨놓았다. 내일부터 내 비서실로 출근해라는 도연의 파격적인 지시에 지우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눈을 크게 떴지만 도연은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기필코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사냥꾼의 눈빛을 하고 있었고 지우는 자신이 너무 섣불리 능력을 드러냈음을 깨닫고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천재 해커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예고도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지우의 신상 명세서와 입사 기록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라고 은밀히 지시를 내렸고 다시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지우가 보여준 놀라운 퍼포먼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단 30초 만에 파악하고 수정까지 완료한 그 능력은 분명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았기에 도연은 그녀를 곁에 두고 통제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우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행사장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도연의 집요한 시선은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삶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도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우가 수정해 놓은 코드를 밤새도록 분석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 코드는 예술의 경지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고 우아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보통의 프로그래머들이라면 수백 줄이 필요했을 명령어를 단 몇 줄로 압축해낸 그 효율성은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다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도연은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낮에 보았던 그 어리숙한 표정의 인턴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탐욕이 동시에 번득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좁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며 긴 한숨을 토해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무대 위에서 보았던 차도현의 강렬한 눈빛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뒤로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일부러 스펙을 낮춰 지원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해왔지만 오늘 그 짧은 순간의 본능적인 행동이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전율이 되살아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쾌감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결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오름그룹의 사내 게시판은 어제 행사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신원 미상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지우는 인사팀으로부터 발령 통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고 경영자 직속기술 보좌관이라는 직함은 인턴에게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지만 지우에게는 그것이 곧 감옥행 티켓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최상층에 있는 CEO 집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고, 문이 열리고 마주한 도연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부터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의 눈빛을 마주하며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두 천재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오름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최고 경영자 집무실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요새처럼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앞에 놓인 최고급 가죽 소파에 엉덩이를 반쯤 걸친 채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차도연이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어제 행사장에서의 영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우는 다시 뿔테 안경을 코끝까지 내려쓴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린 소심한 인턴 사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도연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하기 위해 미간을 찌푸리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도연의 책상 위에는 인사팀에서 긴급 입수한 지우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가 코딩 천재라는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평범한 지방 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이라는 이력만이 덩그러니 적혀 있을 뿐이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앞으로 다가갔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자 지우는 움찔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는데, 이는 마치 포식자 앞에서 죽은 척을 하는 초식 동물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처럼 보였다. 어제 그 코드 말이야. 자네가 직접 짠 건가? 아니면 어디서 본 걸 그대로 입력한 건가? 라는 도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변명거리를 떠올리며 가장 의심을 덜 받을 만한 대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계산을 돌리고 있었지만, 도연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스캔하는 엑스레이처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게임 동호회에서 비슷한 오류를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눌러본 것뿐입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지우의 말에 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 지우의 눈앞에 들이밀었는데, 화면에는 어제 그녀가 30초 동안 입력했던 명령어 로그가 복기되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게임, 지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고도의 알고리즘이었다. 자네는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건가? 이 정도 수준의 커널 패치는 국내 박사급 엔지니어들도 일주일은 걸려야 분석할 수 있는 구조야. 그런데 이걸 게임 동호회에서 배웠다고? 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지우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자신을 쫓던 어둠의 조직들이 다시 냄새를 맡고 찾아올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였기에 필사적으로 바보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정말입니다. 저는 컴맹이라 복잡한 건 모릅니다. 그냥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오길래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것저것 눌러본 게 다예요. 라고 말하며 억울한 표정을 짓는 그녀의 연기는 꽤나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도현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고, 그는 지우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지성의 빛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어설픈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서서히 목을 조여가는 방식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오늘부터 자네는 내 직속 보좌관으로서
이지스 시스템의 사후 점검을 맡게 될 거야. 만약 자네 말대로 그게 단순히 운이었다면 이 정도 업무는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지. 도연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자신의 개인 서버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오름그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역이었지만 도연은 지우에게 임시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그녀를 테스트베드 위에 올려놓았다. 지우는 눈앞에 펼쳐진 최첨단 서버렉과 거대한 모니터들을 보며 본능적인 흥분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일하며 손사래를 쳤다. 도현은 지우의 거절을 묵살하고 그녀를 의자에 앉힌 뒤 화면에 복잡하게 얽힌 암호화 코드를 띄웠는데 그것은 과거 프로젝트 중 폐기되었던 난제 중 하나로 수년간 아무도 풀지 못해 방치된 데이터 조각이었다. 이걸 복구해 내일 시간 주지 못하면 자네는 해고야. 그리고 어제 일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어. 도연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그렇다고 못 풀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에 그녀는 적당히 헤매는 척하며 우연히 답을 찾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우는 독수리 탑업으로 키보드를 하나씩 누르며 일부러 오타를 내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는 등 초보자 같은 행동을 반복했지만 그녀의 두뇌는 빛의 속도로 암호화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작위로 나열된 숫자와 문자들의 배열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이 보였고 그것은 마치 흐트러진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정답을 바로 입력하는 대신 우회적이고 비효율적인 명령어들을 잔뜩 입력하여 화면을 지저분하게 만들었고 그 속에 진짜 해독 코드를 교묘하게 숨겨놓는 방식을 택했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엉뚱한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지만 그 엉성한 과정들이 묘하게도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마감 시간이 10분 앞으로 다가왔고 지우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누르기 전 짐짓 실수로 팔꿈치로 키보드를 잘못 누른 척 연기했다. 아, 깜짝이야. 어떻게 다 지워진 거 아니야. 라며 과장되게 소리를 지른 그녀는 당황한 척 허둥대며 백스페이스를 연타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행 명령어가 입력되도록 세팅해 두었다. 화면에는 잠시 노이즈가 발생하는 듯 하더니 이내 굳게 잠겨있던 파일의 암호가 해제되며 데이터가 복구되었다는 메시지가 떴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어머, 이게 왜 풀렸지? 사장님, 제가 뭘 잘못 눌렀는데 갑자기 됐어요.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순진무구함이 가득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와 모니터에 뜬 결과물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정석적인 해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손실 없이 완벽하게 복구된 상태였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는 대신 미로의 벽을 부수고 직선으로 통과한 것과 같은 파격적인 방식이었고 도연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단 한 명, 그 전설적인 해커 팬텀뿐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군 자네.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야.
도연이 낮게 읊조리며 지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자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의자 등받이에 가로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다. 도연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충돌했고 지우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가면을 벗기려는 강한 집착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오름그룹의 홍보이사이자 도연의 대학 동기인 윤서영이었다. 서영은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대치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도연에게 이지스 시스템의 성공적인 론칭에 대한 언론 반응을 보고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도연보다 그의 곁에 있는 촌스러운 차림의 지우에게 더 오래 머물렀고 여자의 직감으로 이 초라한 인턴이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누구니 이 아가씨는 우리 완벽주의자 차 대표님이 집무실에 여자를 들이는 건 처음 보는데 서영의 질문에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우를 내 새로운 기술 보좌관이라고 소개했다.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지우는 그 노골적인 시선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인턴에서 하루아침에 보좌관이라니 신데렐라 스토리가 따로 엄내 능력으로 올라온 건지 다른 수단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 서영의 비아냥거림에 지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질투와 견제가 낯설지 않았지만 지금은 도연의 의심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서영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도연은 서영의 말을 무시하고 지우에게 내일부터 시작될 프로젝트 파일을 넘겨주며 이것도 자네 방식대로 한번 검토해봐. 기대하고 있으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다. 지우가 집무실을 나가자 서영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도연에게 정말 저 아이를 믿는 거냐고 물었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우가 작성한 코드가 담긴 USB를 만지작거려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실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왜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이런 곳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연에게 있어 한지우라는 존재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던 보안 시스템보다 더 풀고 싶은 매혹적인 수수께끼였고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영은 도연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는데 그가 일 이외의 것에 이렇게 흥미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퇴근길 지우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는데 골목길 어귀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걸음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해킹 앱을 실행시켰고 주변의 CCTV 신호를 가로채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두 명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 패턴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임이 분명했다. 지우는 도연이 붙인 감시자들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편의점 봉지를 흔들며 콧노래를 부르는 척 연기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도주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뒤 낡은 책상 아래 숨겨둔 고성능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는데 화면에는 다크웹의 익명 게시판이 떠 있었고 그곳에는 팬텀의 귀환을 묻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덮어버렸는데 이제는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생존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회사에서 벌어질 일들을 시뮬레이션해 보았고 도연이 던질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갈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쳤다. 차도연이라는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위험한 존재였고 그와의 두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출근했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함께 최신형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도연이 남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 점심 전까지 이 서버 로그 다 분석해서 보고해 못하면 점심은 없어. 메모를 읽은 지우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아침에 CEO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오른 그녀를 향한 시기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특히 어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보안팀장 박 부장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지우는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고 오직 모니터 속의 숫자들만이 그녀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때 사내 메신저로 낯선 아이디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을 확인한 지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너지 팬텀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고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도연의 의심보다 더 치명적인 위협이었고 만약 이것이 도연의 또 다른 시험이라면 그녀는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려다 멈추고 IP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지만 상대방은 이미 로그아웃한 상태였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도연이 아닌 제3의 인물임을 깨달았고 회사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또 다른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지우는 모니터 구석에서 깜빡이는 정체불명의 메시지 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짧은 문장이 주는 압박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여오는 듯한 서늘한 공포를 선사하고 있었다. 팬텀이라는 단어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과거의 망령이자 동시에 그녀를 가장 빛나게 했던 이름이었기에 이 회사 내부에 자신의 정체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도연의 의심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황급히 메시지 창을 닫아버렸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도망칠 수도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고 도망친다면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쫓기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 때문이었고 결국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업무에 집중하는 척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오름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실에서는 최민석 상무가 블라인드 틈새로 쏟아지는 햇살을 등진 채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려진 위스키 잔은 그가 느끼는 초조함만큼이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도연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개국공신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어린 나이에 회장 자리에 오른 도연을 겉으로는 보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애송이 취급하며 호시탐탐 경영권을 뺏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야심가였다. 이번 이지스 시스템의 성공적인 런칭은 도연의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줄 결정적인 계기였기에 최 상무는 그것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인턴 나부랭이가 나타나 30초 만에 사고를 수습해버리는 바람에 그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우의 인사기록 카드를 거칠게 집어던지며 보안팀장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굴한 목소리에 대고 당장 그 인턴이 건드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오후가 되자 평온하던 전산실에 다시금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시스템 다운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일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간헐적인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불만을 토로했고 박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우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다짜고짜 그녀가 작업하던 모니터를 꺼버렸다. 이게 다 네가 건드린 탓이야. 검증되지 않은 코드를 맘대로 집어넣으니까 시스템이 충돌을 일으키잖아. 인턴 주제에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라는 박 부장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다. 지우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직원들은 그녀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그녀를 무능하고 건방진 사고뭉치로 몰아가며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집무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지우를 향한 적대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훑어본 뒤 박 부장에게서 오류 리포트를 건네받아 천천히 읽어내려갔는데 그의 표정은 좀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다. 박 부장은 이때다 싶어 지우의 코드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침을 튀기며 설명했고 지우를 당장 프로젝트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우는 도연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주먹만 꽉 쥐고 있었는데 도연은 리포트를 덮으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모두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밤 안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내일 아침까지 복구되지 않으면 관련자 전원 심할서 받을 각오해. 그리고 한지우 너는 남아서 날 도와라는 도연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는 오직 서버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남게 되었는데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깔려 도시에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연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지우의 옆자리에 앉아 직접 코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그런 도연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모니터에 집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묘하게도 그 침묵은 불편함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동반하고 있었고 도연은 곁눈질로 지우가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평소의 어리숙한 모습과는 달리 모니터 앞에만 앉으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마치 복잡한 수식을 푸는 수학자처럼 집중하는 그 옆모습에서 도연은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기자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사장님, 이건 코드 오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지우는 화면에 트래픽 로그를 가리키며 특정 시간대마다 외부가 아닌 내부망에서 비정상적인 패킷이 전송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더미 데이터를 보내 서버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논리적이어서 도연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일반적인 모니터링 툴로는 잡히지 않는 미세한 파동인데 도연의 질문에 지우는 순간 당황하며 그냥 직감이라고 둘러댔지만 도연은 그녀가 가진 직감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수만 번의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임을 눈치챘다. 도연은 의자를 돌려 지우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솔직히 말해봐. 자네 이 회사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뭐야? 산업 스파이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러 온 킬러인가? 그의 농담 섞인 질문에는 뼈가 있었다. 지우는 도연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며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제 능력이 남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었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간절함을 읽은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 회사는 조용히 살기에는 너무 시끄러운 곳이야. 특히 내 옆에 있는다면 더더욱 그렇겠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도연은 지우에게서 자신과 닮은 고독함을 발견했고 천재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공유하는 동질감을 느끼며 그녀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내부에서 발생한 악성 패킷의 근원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는 숨바꼭질과도 같았다. 도연이 거시적인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면 지우는 놀라운 속도로 세부적인 로그를 뒤져 단서를 찾아내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는데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질 때마다 도연은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유능한 엔지니어들과 일해봤지만 자신의 생각 속도를 따라오는 사람은 지우가 처음이었고 그녀와 함께 일하는 이 시간이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 마치 듀엣 연주를 하는 것처럼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지우가 마침내 환호성을 지르며 범인을 찾아냈는데 모니터에는 박 부장의 개인 PC IP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는데 믿었던 부하 직원이 자신을 등지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지우는 분노하는 도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려다 멈칫하며 물러섰지만 도연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안하군. 자네를 의심해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잡을 뻔했어.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도연은 지우에게 이 사실을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섣불리 박 부장을 쳐내기보다는 그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몸통을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무렵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상화되었고 지우는 피곤함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안경 너머로 보이는 긴 속눈썹 그리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어깨를 보며 도연은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은 그가 평소에 보여주던 냉철함과는 거리가 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작고 여린 여자가 자신을 구원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회사 내부의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직원들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복구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박 부장은 도연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했지만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그를 대했다. 하지만 도연은 지우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보란 듯이 중요한 업무를 지시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는데 이는 박 부장과 그 배후 세력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였다. 최상무는 박 부장으로부터 작전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전화기를 집어 던졌는데 그는 도연이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한지우라는 변수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더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지우를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지우는 도연의 보호 아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어제 받은 팬텀 메시지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다가 우연히 최상무와 마주쳤는데 최상무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다. 자네가 그 능력 있는 인턴인가 대단하더군 하지만 너무 튀면 부러지는 법이야. 조심하게.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 돋친 경고는 명백했다. 지우는 최상무의 눈빛에서 뱀과 같은 교활함을 읽었고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을 노리는 적들의 우두머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몸을 떨었다. 점심시간 도연은 지우를 데리고 회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다정하게 굴었다. 지우는 이런 대우가 부담스러워 안절부절 못했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고 자네는 충분히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어제 자네가 아니었으면 회사는 큰일 날 뻔했으니까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식사 도중 지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회사를 물려받으며 겪었던 고충들을 털어놓았는데 이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약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겉보기와 달리 상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단순한 상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도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분위기를 깼는데 전화를 받은 도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회사 데이터 센터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긴급 보고였고 그것은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려 했다는 징후였다. 도연과 지우는 식사를 중단하고 급히 회사로 복귀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지우의 손을 꽉 잡으며 나를 믿어 내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라고 속삭였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지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 함께 걸어 들어갔다. 이제 전쟁은 사이버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로까지 확전되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름그룹 데이터 센터의 육중한 강철문이 거친 소음을 내며 열리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시끄러운 경보음이 귓가를 때렸고 현장은 이미 보안 요원들과 엔지니어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차도연과 한지우가 도착했을 때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최민석 상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향해 걸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비통해 보였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번득이고 있었다. 최 상무는 도연에게 보고할 틈도 주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흔들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소형 외장하드 디스크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것은 회사 기밀 데이터가 담긴 서버 룸 내부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가 화재 경보를 울려 혼란을 틈탄 사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핵심 기술 도면을 이 하드에 옮겨 담아 밀반출하려 했다고 설명하며 범인은 멀리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보안팀 요원 2명이
지우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그녀를 제압했고 최상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 하드 디스크가 발견된 곳이 다름 아닌 한지우 인턴의 개인 사물함이었다고 폭로했다. 지우는 너무나도 뻔하고 유치한 함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비난의 화살이 되어 그녀에게 쏟아졌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상무와 지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소리쳤지만 최상무는 서버로그 기록이 담긴 태블릿을 들이밀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에는 지우의 사원증 아이디로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초단위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은 정확히 화재 경보가 울리기 직전이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지만 최상무는 코웃음을 치며 원격 접속이라는 기능을 모르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지우가 미리 심어둔 예약 명령어가 실행된 것이라며 그녀의 뛰어난 해킹 실력이 오히려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수단이었다고 몰아세웠고 주변의 엔지니어들도 그 의견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지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녀가 며칠 전 시스템을 복구하며 보여주었던 천재적인 능력이 이제는 그녀가 치밀한 산업 스파이임을 증명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도연은 굳게 다문 입술로 로그 기록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기록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당장은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고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우의 가슴은 절망으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보안팀은 지우를 지하 조사실로 끌고 가려 했고 지우는 도연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지우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최상무는 도연에게 다가와 자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도연의 대표직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여 회사의 도덕성을 증명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우를 희생양 삼아 도연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도연은 최상무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차갑게 경고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힘이 빠져 있었다. 지하 조사실에 갇힌 지우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있었는데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이 주는 공포감보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도연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팬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로그 기록의 허점을 찾아내어 반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어 결국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명을 쓴 채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나약한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때마다 도연이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신뢰가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서버실의 구조와 로그 기록의 타임라인을 끊임없이 복귀하며 적들이 남겼을지 모를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한편 도연은 집무실로 돌아와 최상무가 건네준 증거 자료들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미친 듯이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논리가 필요했기에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데이터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 로그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도연은 그 완벽함 자체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우가 사용했다는 터미널의 하드웨어 스펙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조해 본 결과 누군가가 실제 전송이 아닌 가상의 전송 기록을 덮어씌웠을 가능성을 발견해냈다. 도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버 관리팀을 찾아가 원본 로그 파일을 요구했지만 이미 최상무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는 증거 보존을 이유로 접근을 거부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도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내가 이 회사의 대표다 비키지 않으면 당장 해고다 라고 소리쳤고 기세에 눌린 관리자가 주춤하는 사이 서버실로 밀고 들어갔다. 그는 직접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로우 데이터를 추출하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관리자 권한을 변경해 놓아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고 화면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는 붉은 경고창만이 야속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는 최 상무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쿠데타임이 분명했기에 도연은 혼자 힘으로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시각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어 도연의 해임과 지우의 형사 고발건이 논의되고 있었고 최 상무는 열변을 토하며 도연의 무능함을 성토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 상무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임원들은 도연이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아 독단적인 경영을 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고 그의 뒤에는 겁에 질린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따라 들어왔는데 도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다. 도현은 단상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24시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 진범을 찾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최 상무는 비웃음을 흘리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시간을 더 달라는 거냐며 도연을 몰아세웠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고 만약 24시간 안에 진범을 밝혀내지 못하면 내 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내 보유 주식 전량을 회사에 기부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상무조차 도연의 무모한 도박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도연은 그 틈을 타 임원들에게 이 거래를 받아들이겠냐고 물었고 욕심 많은 임원들은 도연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며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도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상무를 노려보며 내일 이 시간에는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도연은 곧바로 지하 조사실로 향했고 보안 요원들을 물리치고 잠겨있던 문을 열어젖혔는데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지우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지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시선을 맞추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하지만 나는 자네를 믿어. 자네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도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우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자네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 내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질 테니 마음껏 날 뛰어봐라고 말했다. 지우는 도현의 말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뜻이자 동시에 공범자가 되겠다는 위험한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그러다가 사장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인턴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지우의 걱정 어린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네는 그냥 인턴이 아니잖아. 내가 찾던
최고의 파트너니까. 그리고 나도 내 전 재산을 걸었어. 그러니까 져서는 안 돼. 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도연의 굳건한 믿음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안경을 고쳤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고,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게 변해 있었다. 도연은 지우를 데리고 자신의 비밀 거처인 펜트하우스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회사 네트워크와 독립된 고성능 서버와 슈퍼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곳이라면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여기서 시작하자. 도연이 시스템을 가동하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지며 방안을 환하게 밝혔다. 지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 앞에 앉아 자신의 고유 접속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일반인은 평생 구경도 못할 복잡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었다. 도연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이제 막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처럼 화려하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지우는 우선 조작된 로그 기록의 원본을 찾기 위해 오름 그룹의 메인 서버가 아닌 백업 서버의 그림자 영역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했는데 이는 시스템의 설계자조차 모르는 비밀 통로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붉은색의 경고창들이 수없이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최상무 측도 도연이 무언가 시도할 것을 예상하고 방어벽을 강화해 두었지만 지우의 공격 방식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적이고 변칙적인 것이어서 기존의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지우는 마치 자신의 안방을 드나들 듯 시스템을 휘젓고 다녔고 마침내 삭제된 줄 알았던 진짜 로그 파일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찾아내어 복구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 약속한 24시간의 절반이 지나갔고 두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피로가 몰려올 법도 했지만 그들의 눈은 오히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지우가 찾아낸 데이터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맡았고 지우는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침투하여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아내려 했다. 그러던 중 지우의 손이 갑자기 멈칫했고 그녀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졌는데 화면에는 최상무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로 연결되는 비밀 링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 봐요. 이 링크 최상무가 외부의 누군가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전용 회선이에요. 지우의 말에 도연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링크는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아니라 최상무가 경쟁업체인 거대 글로벌 기업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마지막 엔터키를 누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는 세상 밖으로 완전히 나오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옆에 있는 도연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힘차게 키보드를 내리쳤다. 준비됐어요.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요? 지우의 당찬 물음에 도연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래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전율을 일으켰다. 밤은 깊어갔지만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두 천재의 반격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지우가 뚫어놓은 통로를 통해 도연은 최상무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들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 양은 실로 방대하여 오름 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다. 도현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터뜨릴 폭탄을 조립했고, 지우는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디지털 요새를 구축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동지애를 넘어선 애틋한 감정을 확인하며 다가올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고, 오직 수십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기계음만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우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머리카락을 질끈 묶어 올렸는데, 그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보였다. 지금까지 도연의 앞에서 보여주었던 어수룩하고 소심한 인턴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사이버 세상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냉철한 지배자뿐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도연에게 시스템의 최상위 관리자 권한인 루트 액세스 키를 요구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자신의 생체, 인식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를 그녀에게 기꺼이 넘겨주었다. 도연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하자 화면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기계어에 가까운 난해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기존의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커널 레벨까지 내려가 데이터의 흐름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건물의 설계도를 실시간으로 수정하며 침입 경로를 만들어내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도연은 그녀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는데, 그가 수년간 찾아 헤매던 전설적인 해커 팬텀의 시그니처 무브인 유령 프로토콜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상에 어떠한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오로지 결과물만 존재하게 만드는 그 유령 같은 방식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금단의 영역이었고, 도연은 이제야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여자가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지우는 최상무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추적하기 위해 미끼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풀었는데, 그것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숨어있던 보안 프로그램들을 유인해내는 역할을 했다. 최상무 측의 엔지니어들이 설치해둔 방화벽이 반응하며 경고음을 울려댔지만, 지우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역추적 알고리즘을 가동해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했다. 방화벽이 그녀의 침입을 막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방식은 유도 기술과도 흡사해서 지켜보던 도연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들이 하나둘씩 푸른색으로 바뀌며 접근 승인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고, 지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직감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마침내 지우는 최상무가 은밀하게 운영하던 그림자 서버의 입구를 찾아냈는데, 그곳은 회사 내부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네트워크로 위장되어 있어 일반적인 검사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입구에는 3중으로 된 복잡한 암호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고, 잘못 건드리면 서버 내의 모든 데이터가 즉시 삭제되는 킬 스위치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도연은 위험을 감지하고 지우의 어깨를 잡으며 만약 실패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걱정 말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암호를 강제로 뚫는 대신 서버가 주기적으로 외부와 통신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그 신호 틈새에 자신의 코드를 기생시키는 방법을 택했고,
그것은 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작업이었다. 긴박한 순간이 흐르고 지우가 타이밍에 맞춰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이 일순간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지며 최상무의 비밀 서버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곳에는 오름 그룹의 핵심 기술인 이지스 시스템의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이면 계약서 그리고 불법 비자금 장부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양은 실로 방대하여 보는 사람을 압도할 지경이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최 상무가 지난 10수년간 회사를 갉아먹어온 증거들이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감정을 절제하며 침착하게 데이터 미러링을 시작했고 수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파일들이 도연의 안전한 펜트하우스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는데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최 상무 측에서도 이상 징후를 감지했는지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역해킹 시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버 자체를 과부하시켜 자폭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시스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알림이 떴고 전송률은 80%에서 멈춰 선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낼 새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데이터 전송 경로를 분산시켜 속도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놈들이 서버를 태워버리려고 해요. 1분 안에 전송을 마치지 못하면 다 날아가요. 지우의 다급한 외침에 도연은 보조 콘솔로 달려가 서버의 냉각 시스템을 강제로 가동하고 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그녀를 지원했다. 디지털 전장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지우와 도연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최 상무 측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다. 지우가 공격 코드를 막아내면 도연이 우회 경로를 뚫고 도연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 지우가 전송 속도를 높이는 환상적인 호흡은 그들이 처음 맞춰보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다. 95%, 98%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고 마침내 100%라는 숫자와 함께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지우는 가차없이 연결을 끊어버렸다. 그 직후 화면 속의 원격 서버 신호가 끊어지며 먹통이 되었는데 이는 최 상무 측이 결국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도연의 손에 들어온 뒤였다.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버렸다. 도연은 그런 지우에게 다가가 생수를 건네주며 고생했어. 정말 대단하군 자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도연을 올려다보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는데 안경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범죄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아이러니로 다가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적이 아닌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영웅이었다. 도연은 확보한 데이터를 여러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웠다. 최 상무는 단순히 기술을 팔아넘긴 것을 넘어 회사 내부의 인사이동을 조작해 자신의 신복들을 요직에 앉히고 도연의 경영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해왔으며 심지어 도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고와도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정황 증거까지 발견되었다. 도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붉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지우는 그런 도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이 모든 걸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를 진정시켰다. 새벽 4시가 지나 창밖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도현과 지우는 잠시 눈을 붙이는 대신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도현은 드레스룸에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꺼내 입었고 지우에게는 미리 준비해둔 세련된 여성용 정장을 건네주었다. 더 이상 인턴처럼 보이지 마. 오늘은 내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서야 하니까. 도연의 말에 지우는 옷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온 지우의 모습은 도현조차 숨을 멈추게 만들 만큼 달라져 있었는데 몸에 딱 맞는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그녀가 가진 지적인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전우처럼 비장하고도 든든해 보였다. 도연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서워할 것 없어.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라고 말했고 지우는 거울 속의 도현과 눈을 맞추며 저도 사장님을 지킬게요. 반드시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최첨단 보안 시스템보다도 강력하고 단단한 결속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악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펜트하우스의 문을 나서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회 준비 상황을 체크했고 지우는 태블릿 PC를 켜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점검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과 직원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들었지만 도현과 지우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달라진 지우의 모습에 놀라 수군거렸고 그녀의 곁에 선 도현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찼고 눈빛은 매서웠으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긴장감과 함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사회 회의실 앞에는 이미 최상무 측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들은 도현과 지우가 나타나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며 길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도현은 그들을 무시한 채 거칠게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고 그 안에는 최상무가 회장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임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도현의 등장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상무는 짐짓 놀란 척하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러 왔냐고 비아냥거렸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최상무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지우는 그 옆에 서서 태블릿 PC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될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최상무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름그룹의 미래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고발하고 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최상무는 코웃음을 치며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면 무고 죄가 추가될 뿐이라고 맞받아쳤지만 도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조작된 거짓이 아니라 추악한 진실입니다. 도현의 신호에 맞춰 지우가 엔터키를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는 최상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장부와 이메일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경악과 탄식으로 가득 찼고 최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갔는데 그것은 거만한 독재자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지우는 냉정한 목소리로
스크린에 띄워진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는데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명확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최 상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기술을 유출하고 돈을 세탁했는지를 타임라인별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보여주었다. 임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최 상무를 지지하던 세력들조차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며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려 들었다. 최 상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해킹으로 만들어낸 가짜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상무에게 다가가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심판을 내리는 집행관처럼 엄숙했다. 당신의 탐욕이 이 회사를 망치려 했지만 결국 망가진 건 당신 자신이야. 도현의 말은 비수가 되어 최 상무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는데 승리의 기쁨보다는 권력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의 말로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고 도현과 지우는 그 길고 긴 싸움의 끝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민석 상무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리자 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방금 화면에 공개된 치명적인 증거들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발악하고 있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우를 삿대질하며 저 여자는 전문 해커이자 산업 스파이로 내 계좌와 이메일을 조작하여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의 뻔뻔한 태도에 몇몇 이사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최 상무는 기세를 몰아보한 요원들에게 당장 저 범죄자를 체포하라고 소리쳤고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요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치며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도연은 지우의 앞을 막아서며 요원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최 상무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 멈칫거리면서도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는데 이는 이사회장에서 벌어지는 전례 없는 하극상이자 물리적 충돌의 위기였다. 지우는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도현의 넓은 등 뒤에서 그가 뿜어내는 분노와 보호 본능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 숨을 골랐는데 그녀는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현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겨 그를 안심시킨 뒤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요원들과 최 상무를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했는데 그 당당한 기세에 요원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드리죠. 지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고 그녀는 연결된 태블릿 PC에 화면을 전환하며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대형 스크린에는 기이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고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지우는 타겟을 정확히 최 상무의 스마트폰으로 고정하고 강제 미러링을 시도했는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기의 제어권을 탈취하여 화면을 공유하는 최고 난이도의 해킹 기술이었다. 최 상무는 주머니 속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당황해했지만 이미 그의 폰 화면은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중계되고 있었고 그가 잠금을 풀려고 허둥대자 그 모습마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최 상무님의 핸드폰 화면입니다. 조작된 데이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진짜 현실 말입니다. 지우의 설명과 함께 스크린에는 최 상무가 경쟁사
임원과 주고받은 비밀 메신저 대화창이 팝업으로 떠올랐다. 방금 도착한 메시지에는 처리됐습니까? 이사회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라는 상대방의 질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를 본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 상무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끄려고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지우가 이미 시스템 권한을 장악한 상태라 기기는 그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지우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갤러리와 녹음 파일 폴더를 차례로 열어젖혔는데 그곳에는 그가 기술 도면을 촬영한 사진들과 뇌물을 수수하며 나누었던 대화 녹음 파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특히 도연을 몰아내고 회사를 분할 매각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최 상무를 옹호하던 세력들조차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였고 자신의 스마트폰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수모를 겪은 최 상무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지우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최 상무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비밀 계좌 앱을 실행시켜 생체 인식 보안을 우회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인증 절차가 순식간에 통과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잔고가 찍힌 계좌 내역이 드러났는데 그 입금 날짜들은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가 유출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숫자들이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긴 대가입니다. 지우의 차분한 설명은 판사가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고 임원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최 상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 상무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깨진 액정 파편 위로도 여전히 스크린 속의 증거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를 비웃듯 빛나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최 상무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물병을 집어들고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그의 눈은 살기로 뒤집혀 있어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죽여버릴 거야. 너만 없었으면, 너 같은 벌레만 아니었으면 최 상무의 고함과 함께 물병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도현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지우를 감싸 안았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물병은 도연의 등 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 파편이 튀며 도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선혈이 맺혔다. 회의실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멍하니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며 난동을 부리는 최 상무를 바닥에 거칠게 제압했다. 바닥에 짓눌린 채 씩씩거리는 최 상무를 내려다보며 도연은 피가 흐르는 뺨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천천히 걸어가 그의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위엄이 넘쳤다. 당신은 끝났어.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인턴과 애송이 사장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최 상무의 심장을 찔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도연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최 상무는 끝까지 도연과 지우를 저주하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마에 불과했고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최 상무가 끌려나가고 소란이 진정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도연의 처분을 기다리는 임원들의 불안한 눈빛뿐이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 상무의 편에 서서 도연을 해임하려 했던 공모자들이었기에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도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단상에 올라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회사를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로서의 고뇌도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여러분이 무시했던 한 명의 인턴이었습니다. 능력보다 배경을 중시하고 진실보다 이익을 좇았던 여러분의 과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십시오. 도연의 일갈의 임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임원들에게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그 수리 여부는 추후 자신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서도 완벽한 충성을 맹세하게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다. 임원들은 감히 반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알겠습니다. 사장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도연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뒤로하고 지우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이 걱정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의 뺨에 난 상처를 보고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사장님이야말로 괜찮으세요? 피가 나요. 지우의 떨리는 손길에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뭐 자네를 지킨 영광의 상처니까 라고 농담을 던졌다.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는데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들을 비추며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두 사람은 문이 닫히자마자 동시에 벽에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서로를 마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미친 하루였어요. 제가 사장님 폰을 해킹할 뻔했잖아요. 지우의 말에 도연은 껄껄 웃으며 자네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내 폰에 숨길 건 없으니까 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웃음이 잦아들자 도연의 표정은 다시 진지해졌고 그는 지우를 깊이 응시하며 조용히 물었다. 팬텀 맞지? 전설의 해커 도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일들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싫어서. 지우의 고백에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네는 오늘 그 능력으로 수천 명의 직원을 구했고 회사를 살렸어.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요리 도구가 되기도 하지. 자네는 오늘 최고의 요리사였어라고 위로했다. 도연의 말은 지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씻어내주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긍정받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도연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도연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숨지마. 세상 밖으로 나와 내가 자네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라고 약속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로비는 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직원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현과 지우가 나타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이미 SNS와 뉴스를 통해 회의실 내부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되었고 지우는 정의를 구현한 영웅으로 떠올라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현은 지우의 손을 잡고 번쩍 들어올리며 승리의 포즈를 취했고 지우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그 순간을 즐겼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천재 해커가 세상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온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고독했던 천재 CEO가 진정한 파트너를 얻게 된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환호성이 잦아들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우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홀로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너무 많이 노출되었다는 해커로서의 본능적인 경계심이었다. 그녀는 도현과의 약속과 자신의 자유로운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 찾아올 공허함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도현이 다가와 커피 두 잔을 내밀며 자네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 것 같아 라고 말을 건넸다. 도현은 지우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는 자네를 억지로 붙잡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자네 편일 거라는 사실을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은 지우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특별한 디자인의 USB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우의 질문에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오름그룹의 평생 무제한 접근 권한이 담긴 마스터키야.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여긴 이제 자네의 집이니까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그 작은 USB를 손에 쥐고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출입증이 아니라 도연의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고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냈다. 지우는 결심을 굳힌 듯 도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사장님, 저는 이라고. 말문을 여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도연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지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최민석 상무의 구속 수사가 확정되고 오름그룹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자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투명한 분위기로 쇄신하고 있었지만 정작 모든 사건의 해결사였던 한지우의 마음은 가을 날씨처럼 쓸쓸하기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과 도연이 주었던 마스터키 USB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니 자신도 원래 있던 고신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팬텀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과거의 그림자가 언젠가는 도연과 회사에 누를 끼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하얀 편지지 위에 사직서라는 세 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고 그것이 도연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봉투에 담아 품에 안고 최상층에 있는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는데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연과 함께 전쟁 같은 밤을 보내며 전우애를 다졌던 그 공간이 이제는 이별을 고해야 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비서실장은 지우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하며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공손한 태도가 오히려 지우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넓은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도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고독함이
지우의 발걸음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도현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며칠 사이 조금 수척해진 듯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지우를 보자마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왔군 기다리고 있었어. 도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망설임 없이 품속에서 사직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리가 아닌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다가와 봉투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우가 보는 앞에서 봉투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장님,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라고 항의했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회사에는 퇴사라는 단어는 없어. 특히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내 곁을 떠날 수 없지. 도현의 말은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진심이 지우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자네는 내가 자네를 단순히 유능한 직원이라서 잡는 거라고 생각하나. 천만의 기술자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내 등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자네 하나뿐이야. 도연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신뢰 그 이상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도연은 지우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천재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 차도연의 외로움과 갈망에 대한 고백이었다. 나는 평생을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어.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없다고 단정 지었지. 하지만 자네를 만난 순간 내 세상이 바뀌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하게 울려 퍼졌다. 자네가 30초 만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는 단순히 기술에 감탄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언어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어.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둠 속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옆이야. 도연의 고백은 지우가 오랫동안 쌓아온 마음의 벽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지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하지만 제 과거가 사장님께 짐이 될까봐 두려워요. 사람들은 해커 출신인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볼 거예요. 라고 자신의 솔직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는데 그곳에는 오름그룹 최고 기술 경영자 임명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지. 이제부터는 음지의 해커 팬텀이 아니라 양지의 수호자 한지우로서 당당하게 살아. 도연의 제안은 지우에게 새로운 신분과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지우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임명장을 꽉 쥐었다. 도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이제 우리는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야.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줘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지우는 도연의 따뜻한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저를 실망시키시면 언제든 시스템을 다운시키고 도망갈 거예요. 지우의 장난 섞인 협박에 도연은 껄껄 웃으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넓은 집무실을 가득 채우며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긴장과 불안을 날려버렸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름 그룹의 대강당은 신제품 발표회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1년 전 시스템 마비 사태로 위기를 겪었던 회사는 이제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고 그 중심에는 차도현 대표와 한지우 최고 기술 경영자가 있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심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1년 전의 소심한 인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도연은 그런 지우의 손을 꽉 잡아주며 떨지 마. 자네는 이미 전설이야. 오늘 무대는 자네를 위한 것이니까 라고 격려해 주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무대 위로 오른 두 사람에게 쏟아지는 박수갈채는 천둥소리처럼 우렁찼고 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있게 새로운 보안 플랫폼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을 완성한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름그룹의 심장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 한지우 경영자입니다. 도연의 소개에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자 장례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기술 시연을 진행했고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화려한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하는 유령이 아니라 세상의 빛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 파티에서 도연과 지우는 재계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천재 CEO와 천재 해커의 만남이라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핑크빛 기류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다. 도연은 틈을 타 지우를 데리고 행사장 테라스로 빠져나왔는데 밤하늘의 별빛과 도시의 야경이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연은 난간에 기대어 지우를 바라보며 1년 전 오늘을 기억해. 자네가 내 시스템을 30초 만에 고쳐놨던 그날 말이야. 그때 자네 눈빛을 보고 나는 이미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 라고 고백했다.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저도 그때 사장님 눈빛이 바뀌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저를 알아봐주는 그 눈빛이 좋았어요. 라고 수줍게 대답했다. 도연은 지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가까이 끌어당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맞추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버그와 오류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겠지만 자네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아. 우리는 함께 답을 찾아낼 테니까. 도연의 달콤한 맹세에 지우는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찾았고 도시의 불빛들이 축복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길고 진한 키스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오름 그룹의 사옥 꼭대기 층에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때로는 티격태격하며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그 과정조차도 그들에게는 즐거운 놀이이자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지우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코드를 완성하자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또 하나의 난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지지해주는 단단한 뿌리와 같았기에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에게 물었는데 만약 그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네는 결국 빛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자네를 알아봤겠지.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알아봤다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라고 대답했다. 지호는 그 말에 감동하며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감상하며 평온한 침묵을 즐겼다. 서울의 밤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듯 두 사람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30초라는 짧은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영원이라는 긴 시간으로 이어지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도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가자, 우리들의 미래를 만들러. 지우는 활짝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슈퍼히어로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웠으며 사랑과 신뢰로 묶인 그들의 유대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코드처럼 견고하게 세상에 새겨졌다.